한국 드라마의 진수를 더 깊이 즐기고 싶다면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사극이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역사 있는 에피소드를 잘 이용해가며 그리는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도 있지만 꼭 즐겨주었으면 하는 것은 실존 인물을 모델로 그린 사극일 텐데요. 조선이 성립하기 전까지 각종 국가가 난립했던 한반도, 반도 통일 후에도 육지와 연결된 중국, 대륙 여러 강대국들에 이어본 계속되었으며 그 역사는 스릴 그 자체였고 거기에 국내 권력 투쟁 등이 얽히는데요. 일본인이 보는 안심할 수 있는 시대 국가는 완전히 다른 산 너머 산으로 그 속도감은 숨 돌릴 틈도 없고 그런 고난을 강인함과 밝음을 재주로 극복하는 주인공에 의외로 여성이 많은 것도 기쁜 점이며 사실을 바탕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 드라마로 사료가 적은 시절이기에 대담한 각색으로 공부가 아닌 완전한 엔터테인먼트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사극만의 화려한 의상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인 엄마는 아들 방에 대형 TV로 드라마 보는 걸 즐기는데 영화관에 간다는 표현을 하며 과자를 챙겨간다는 내용의 댓글 등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극은 의상이 아름답고 직급을 부르는 법이나 갈래 등 즐겁게 볼 수 있어 좋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의 생활이나 낮은 사람의 생활, 기생이 있는 고급 술집이나 국밥집의 주인,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재미있어요. 일본에는 신분제에 있었지만 조선에도 어려운 것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국밥집 주인 알겠어요. 한국의 겨울은 춥다고 하는데 저도 국밥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국밥이랑 부침개랑 옛날부터 있던 음식이었구나. 사극 보고 이제 알았어요. 선덕여왕 고현정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주인공 이효원을 완전히 잡아먹을 것처럼. 대사나 동작이 아닌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표정만으로도 악녀로서 연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여러 드라마에서도 미스를 흉내내는 장면이 있었고 강렬한 캐릭터였어요. 육령이 좋았어요. 선덕여왕도 자꾸 보게 되는데 지금도 다들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좋은 캐스팅이었어요. 미실은 아름답고 저만한 캐릭터는 점처럼 없을 것 같아요. 화랑도 정말 잘생겼는데 박서준의 드라마 화랑보다 선덕여왕에서 나오는 화랑이 더 멋있고 특히 메이크업 하는 장면이 좋았는데 한국의 역사물은 일본보다 월등한 것 같아요. 육룡이 재밌죠. 최근에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 육룡도 함께 볼 기회가 있어서 잘 봤는데 선덕여왕도 대본이 같은 분이던데 선덕여왕 보고 싶어요. 연기도 모두 잘하고 음악도 좋았어요. 일본도 이 정도 만들어주면 역사에 더욱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대장금은 TV에서 많이 해서 자주 봤는데 맛있을 것 같은 요리와 깜짝 놀라는 전개, 복선을 잘해서 재미있었어요. 대장금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했죠. 한상구가 민정호의 장금에 대한 사랑, 몇 번을 봐도 감동하네요. 제가 한류 사극에 빠진 게 장금이었어요. 이병훈 감독 작품의 익숙한 배우들을 보면 캐릭터가 달라서 재미있어요. 대장금 재미있었어요. 드라마 후반에 더 분위기가 좋았지만 요리살 때 요리가 더 기대되었어요. 재미있게 봤지만 외구의 장면에서 썰렁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일을 넣는구나 하고요. 드라마로서는 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역 등의 인선이 능숙하고 잘된 작품이 많은 것도 확실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각색되어 가치가 낮고 그냥 드라마만 즐길 뿐이죠. 지금 IGTV에서 개백이랑 옥녀, 미애TV에서 대박 터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의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엄마 방에 TV가 작기 때문에 아들 방에 큰 TV를 영화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아들이 출근하면 차와 과자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네요. 다음엔 궁정 드라마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선덕여왕 재밌어요. 미실력의 대단한 연기와 비담이 좋았어요. 화랑을 보고 난 뒤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옛날 겨울연가 봄이 일본을 뒤덮고 있을 무렵 출장 온 한국 손님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대하 드라마와 요리 프로그램을 함께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대장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한번 NHK에서 방송을 시작하면 금세 빠져들어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 등을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역사란 없는 나라인데요. 거짓말밖에 없는 나라에서 무슨 드라마입니까? 일본에서 한류는 유행하고 있지도 않는데 지겨워요.
대장금에서 악역 최상궁을 좋아했어요. 악역 쪽에서도 악역 나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밉습니다만 몇 번인가 보면 맛이 깊다고 할까? 중요한 역이며 연기나 그 독특한 목소리가 좋았어요. 구명이는 안 됐지만 역시 좀 무섭네요. 마지막이라 민정우한테 요리해 주거나 맛있는 거 못 먹을 것 같아서요. 한국, 중국, 사국 너무 좋아해요. 거의 픽션이라고 해도 재밌어요. 왕 등의 인물은 실존하고 있었으므로 시대 배경이나 실제는 어땠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장금이는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요리 장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매일 하던 요리가 싫어지면 수락관 궁녀가 된 기분? 뿌리 깊은 나무는 최근에 봤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재미있었고 세종대왕을 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장금이는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면서 이영애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주먹이도 조마조마 설레면서 잘 보았고 아주 좋은 작품이었지만 유일하게 주역인 송일국이 반일이라고 해서 유감스러워요. 눈에 띄게 반일이라도 좋은 작품이라면 잠깐 잊어버리고 봐요. 장금은 명작이에요. 황진이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한국 드라마는 울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동의가 너무 좋아요. 더빙하는 카토 시노부 씨의 목소리가 좋고 궁궐물은 사실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킥킥. 대장금 동의 이사는 보았어요. 어른한테 하는 말투가 너무 예뻐서 지금도 따라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정신없이 여러 가지 한류 사극을 봤습니다만 오랜만에 다시 보니 헉헉대고 시끄러워요. 제가 침착해진 것 같아요. 이걸 쓴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충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이영애 씨와 마츠모토 와카나 씨의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둘 다 완전 미인이고요. 한류를 발견하기 시작한 계기가 허준, 장희빈, 특히 장희빈은 강렬했지요. 저도 장희빈은 다 봤는데 김혜수의 눈빛에 끌렸고 의상도 그 시대 TV 치고는 굉장히 예쁘고 화려했어요. 장금은 재미있었지만 주인공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공감할 수 없었어요. 확실히 좋아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도 이영애 씨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민은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지만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그 외의 역을 맡은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전체의 재미로 즐기고 어머니의 복수까지는 공감이 가지만 최상궁이 떠난 뒤 임금님의 치료 에피소드는 독한 기운이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해를 품은 달이 1번이에요. 한국에 이런 문화적인 왕조의 역사는 없죠. 그 시점에서 볼 생각은 없지만 판타지와 사실이 혼동되네요. 일본보다 길고 훌륭한 왕조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 의해 민비라는 왕비를 죽이고 그것이 마지막 왕조가 된 것은 모르시죠?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면 그 비참한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멋모르고 하는 저런 말투는 얌전하지 않네요. 이병훈이 관련된 작품은 좋아. 옥녀 같은 것도 좋고요. 이병훈 작품은 보기 편하죠. 조연이 좋고 웃음이 있고 심각한 장면만 있으면 역시 힘들죠. 대장금에서 아저씨 아줌마, 옥녀에선 역시 양아버지, 옥녀의 뒹굴뒹굴 패거리들, 난전 가문의 시녀들. 여기까지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